네,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수험 정보라는 메뉴에서 TAT 2급 또는 FAT 1급 선택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눌러보면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수험 정보라는 메뉴에 여러분이 원하는 급수를 선택하고 기출문제 탭을 클릭하면은 62회 기출문제까지 여기 답안과 문제가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백데이터 파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받아서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자리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이렇게 요거 다운로드를 딱 받아서 압축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압축 파일이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풀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자, 이걸 실행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백데이터거든요. 이걸 실행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백데이터 실행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 보면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만 보시면은 여기에 다 문제와 답이 있으니까 뭐 이론 같은 경우는 문제 보고 해설 보고 하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요. 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도 이렇게 거래 내용 나오면서 자료 설명 나오면 과제 풀이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 경비등 송금 명세에 대해서에는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냥 이걸 봐주시는 걸로. 그래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라든가 내일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백데이터를 직접 실행해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험 보는 날 여러분 그 시험용 프로그램이 무슨 에러가 발생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은 하지 마시고 답안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로. 그래서 어제 오후반에서 지금 저쪽 지금 비어 있는 자리 그 자리인데, 이제 아마 쉬는 시간에 요걸 실행해 가지고 뭘 했어요. 근데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줘야 하는데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에러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니까 해결은 됐거든요. 지금 그 반에서는 FAT 1급을 하고 있는데 FAT 1급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하고 그 회사에 손익계산서 줘야 하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자리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 요거 했을 때는 꼭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은 여러분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 말고 우리가 이제 도전 프로그램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십자잖아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요, 파란색, 청색으로 되어 있는 뭐 제 몇 회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실행할 때 그걸 또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생기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으면 그 바탕화면에 생긴 이 프로그램 이거 말고 이게 파란색으로 생긴 제 몇 회 기출문제 뭐 이런 거는 지워버리세요. 모르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 PC에 시험 보는 PC에 프로그램이 새로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답안지 열어가지고 공부하시는 걸로 그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다운받을 때 있잖아요. 네네. 1, 2가 있잖아요. 네네. 1이 다운 안 되는 경우는
프로그램은 같은 겁니다. 근데 2를 누르면 음. 아무런 반응이 없고 2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요? 네. 네. 뭐 1이든 2든 예,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자, 다음은 616페이지 모의고사 5회의 실무 수행 해보겠습니다. 육공상사는 육류 등을 가공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본거래. 네, 자본거래 문제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자본거래. 근데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자본거래 문제가 이론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그 5회 이론 풀을 때도 예,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 처리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 모의고사 5회는 실무에서도 지금 자본거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자본거래 문제 TAD급에서 한 문제 정도, 이론이나 실무에서 한 개 정도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자료 1번 신주 발행 내역. 주식수 4,000주, 액면가는 5,000원, 발행금액은 8,000원입니다. 발행비용이 85만원 나갔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역이고, 자료 2는 주식 대금에서 발행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된 내역이다. 주식 발행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자, 3월 10일 날 발행했다는 거죠. 거래일 여기 보면은.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3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자, 유상증자 분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 네. 자,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이죠? 31150000 맞죠? 31150000. 자, 이제 대변의 자본금 기록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자본금. 자, 유상증자는 차변의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이제 자본금이 기본으로 와야 되는데, 자본금은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2,000.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주식수 4,000주에다가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하는 거죠. 예, 4,000 곱하기 5,000 하면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차익이 얼마나 나냐면 1,115만 원의 차익이 나왔죠. 이 1,115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의 증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341, 밑에 차액 1,150만 원, 1,115만 원. 네, 1,115만 원. 자, 원래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약에 발행 비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주당 3,000원씩 금액을 높여서 발행했기 때문에 3,000원 곱하기 4,000주 하게 되면은요, 이만큼이죠. 1,200만 원. 그런데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200이 아니고 1,115만 원, 즉 85만 원이 줄어들었느냐? 바로 주식 발행 비용 85만 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상계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가산하고. 그래서 아까 이론 문제 풀을 때 100만 원은 아까 가산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100만 원 가산해 가지고 3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경우는 가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경우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은
발행 비용이 빠진 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한 요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행 비용이 빠지게끔 돼 있어요.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네, 정부 보조금 유형자산 구입. 자, 이론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론에서나 실무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 있어요. 네, 한 2년 전까지는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자, 자료 1번 보통의 금액 내역. 네, 맡기신 금액 3천만 원 있고요. 기계장치 3월 25일 날 구입했습니다. 이틀 있다가 5천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 1은 산업통상부 자원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지원금 입금 내역이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무상지원 목적은 조립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로봇기계 도입의 목적이고요. 자료 2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니까. 자, 수행과제. 유형자산 구입 내역을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유형자산 구입에 관한 건 매입 매출전표. 그런데 수행과제 2번을 보면 3월 23일 거래자료를 참고해서 3월 23일이 보통예금으로 정부지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을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정부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전표에다 하라 이겁니다. 정부보조금 관련된 개정 과목은 등록을 해놨으니까 등록 자료를 이용해라. 네, 이 문제 아주 귀한 문제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매입 매출전표에다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는 3월 25일이죠.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이니까 51번이죠. 51번 과세매입. 품명은 로봇 기계. 공급가액 5천만원. 거래처는 은호기계.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보통 예금에서 아까 전부 이체시켜서 했으니까 3번 혼합분계. 원재료를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 기계장치 206번으로 고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죠. 5,500만원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의 금액은 대변에 5,500만원.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보통예금은 꼭 거래처 고치고 지나가야 돼요. 기업은행 보통으로 고치세요. 기업은행으로. 네. 기계장치 취득에 관한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이처럼 입력하는 겁니다. 다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3월 25일 같은 날짜예요. 일반 전표도 3월 25일 날. 자, 우리가 3월 23일 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을 때 대변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차변에다가, 자, 차변에다가 정부로 검색해 보세요. 차변에 정부로 검색하면 104번 정부보조금이 있고 219번 정부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4번이 보통예금의 코드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104번 정부보조금. 그래가지고 차변에다가
3천만 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도 정부 보조금이에요. 예, 정부 해보면은 아까 등록된 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219번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코드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이에요. 이게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19번 정부 보조금 확인. 그래가지고 대변에다 입력. 대변에다가 3천만 원. 네, 취득 시 이런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번 문제는 정부 보조금 관련된 문제인데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의 회계 처리예요.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기계 취득에 관한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회계 처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 와서 지금과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출장비 정산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겠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의 개정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거래처 식사예요. 이거는 별도의 개정 과목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자료 1은 지역 영업점 및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허승현 사원의 출장비 지출 내역입니다. 2.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좌이체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 계좌이체했다는 거고요. 허승현 사원에게 38만 원 지급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 그러면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가야 되겠죠? 차변이 이렇게 비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접대비가 15만 원, 나머지 23만 원은 뭘까요? 여비교통비 되겠습니다. 영업점의 출장이잖아요. 이게 판매관리비예요. 전부 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6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으로 하나은행 98050 대변의 금액은 380 플러스 차변에 접대비 813번이죠. 15만원 나머지 여비교통비 812번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나머지 2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네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윤상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네.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대금 중 20%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2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요. 이 거래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4월 거래에 대해서는 4월 말일로 꼭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거래명세서는 거래일자를 4월 말일로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일자가 만약에 4월 25일로 해놨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 공급일 4월 25일로 여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날짜가 말일이 아니더라도 말일로 입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합계는 항상 말일 날짜로 전표를 입력한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1번 과세매출이죠. 세금이 있는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가셔서 4월 3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요형은 11번이고 품명은 복수거래 누른 다음에 국내산 가공육 45 20만원 수입산 가공육 10 19만원 확인. 그리고 합계 금액이 맞는가는 체크해 보셔야 돼. 1199만원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거래처 코드는 윤상마트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우리가 발급하는 사이트가 빌 36524입니다. 빌 36524.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하시고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그건 그대로 둔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 현금이 있었죠. 101번 현금. 현금은 대금 중 20%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금은 1199만 원 요거의 20%를 또 계산기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1199만 원 곱하기 20% 하셔야 됩니다. 2398000 2398 플러스 그리고 차변에 또 108번 이번에는 외상이죠. 다음 달 20일에 받기로 한 거는 이제 밑에 차액으로 보이는 숫자를 다 입력하면 돼요. 9592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입력했으면 이제 수행과제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하러 가야죠. 가셔서 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4월 30일 하실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밑에서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닫고 조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뜨게 되죠.
네, 이 문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는 다빈 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5월 15일 원재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동 제품의 공급가액을 30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2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분계를 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자, 여기 수정 사유가 여기 알려줬죠. 공급가액 변동에 대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 5월 10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 보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을 한번 입력해 봅니다. 네, 입력을 해 보면 거기 620페이지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고급 포장육 거래 똑같은 거래가 보이죠. 자, 이걸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을 클릭한 다음에 수정 사유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공급가액 변동이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2번 수정 사유 2번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 나중에 답을 여기서 빨리 다루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수정분을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 보세요. 거기에서 공급가액 변동 여기 세 번째 항목에서 변동사유 발생일이 작성연월일이다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사유 발생일은 바로 이거죠. 5월 15일 원재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동제품의 공급가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한 날이 바로 5월 15일이니까 거기다가 5월 15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품명에서는 엔터 치시고 수량에서는 25 그대로 아니다. 예, 수량하고 단가는 비워놓으세요. 예, 비워놓으시고 30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가액을 그냥 300만 원 입력하면 돼요. 예? 이게 300만 원. 이게 3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수정분 하나를 더 발급하는 거예요. 예. 300만 원. 당초분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 당초분 취소 안 시켰죠? 예. 당초분 취소 안 시켰고 예,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가액을 30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니까 3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 이거. 만약에 인하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수량 단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급가액에다가 인상할 금액을 넣어주시고 지금 질문한 대로 만약에 300만 원을 인하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날짜는 이제 5월 15일자로 입력이 된 겁니다. 아마 외상으로 분계되었는지 가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5월 15일자 입력하셔가지고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는지 300만 원짜리가 보시면 외상 분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해야 되죠. 수정 세금계산서.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또 한번 들어갑니다. 5월 15일 거를 조회해야 되죠. 5월 15일. 5월 15일부터 5월 15일.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300만 원짜리 보이면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전자수정세금계산서 그림 나오면 발행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면은 여기가 빌 36524 홈페이지예요. 네. 가끔 시험에서 뭐 빌 36524 이런 것을 자료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빌 36524가 뭐였지 하시는 것 같은데 빌 36524가 바로 우리가 지금 더존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는 그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름입니다. 빌 36524 서비스 이용하기 여기 있죠. 거기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눌러서 발행.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그 사이트가 빌 36524예요. 닫으시고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에 300만 원짜리의 전자 발행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순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첫 번째 자료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12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다음 매출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카드, 하나는 현금 영수증.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승연무역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결제 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12번 유형이고, 자료 2는 주역마트에서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17번 유형이고, 요건 17번. 그다음에 자료 3은 개인사업자 박나영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과가 되겠습니다. 22번인가? 현과 매출. 현과가 뭐냐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고 부가세가 있다 해서 현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형만 여러분이 12번, 그 다음에 17번 현과 이렇게 선택 잘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건 자료 1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료 1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에 자료 1은 7월 9일이네요. 7월 9일. 유형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2번입니다. 12번. 품명의 토장가공육 수량 10 단가 40만원. 거래처는 승연무역. 승연무역.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이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분계는 밑에 보니까 카드 거기 보시면 똑같은 날짜 7월 9일 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외상으로 발급을 했는데 청구로 발급했어요. 청구로, 외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날 승연무역의 법인카드로 돈을 결제받았어요. 그래서 분계는
4번으로 해라. 4번. 아시겠죠? 이런 문제 여러분 유형은 11번이나 12번 이렇게 유형은 그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분계만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사를 여기서 선택합니다. 국민카드 확인. 자, 분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외상매출금 국민카드 맞죠? 우리가 카드사에서 돈 받으면 돼요. 대변의 제품 매출 400 맞습니다. 이거 아마 처음 해본 건 아닐 거예요. 예, 이거 우리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다음 자료 2번은 날짜가 13일이죠. 자, 7월 13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13일. 여러분 매출 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입 관련된 것은 이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지. 이거 신경 써야 되죠. 매입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다 세 개가 다 매출이잖아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 다음에 요 세금 계산서 세 가지가 다 매출이죠. 제품 매출. 매출은 절대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 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있을까? 이거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매출은 증빙이 없는 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메인 매출주의 전표에 건별 매출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모두 메인 매출 전표예요. 우리가 가끔 요 부가세 문제 3, 4번 할 때 메인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매입 관련된 거예요. 매입 관련된.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 전표에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요 3번 유형의 문제는 그런 고민이 해당이 없는 문제예요. 매출이니까. 자, 그래서 7월 13일 카드 과세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에다가 17번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는 BC카드 확인. 품명에는 아까 자료에서 그냥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가공식품. 그냥 제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품명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기 매출 전표에 가공식품 그게 안 보이면 여기 자료에서 보면 제품을 매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제품 해도 상관없다. 자, 공급가액에 합계 금액을 넣어줍니다. 330 플러스 33만 원이죠. 거래처는 주영마트에다가 매출했죠. 예, 주영마트. 전자세금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니까 카드 매출이니까 카드 분계. 4번 하시면은 외상매출금 BC카드. 돈은 BC카드에서 받으면 되고 부가세 수금 세금 내야 되고 제품 매출 수익 발생시키고. 다음 현금 영수증 입력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의 거래 날짜를 보면은 7월 21일이니까 여기다 21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유형에서 현금 영수증의 과세 매출을 찾아보면요. 현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22번 맞네요. 현과, 현면, 현영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과세제화를 팔았다 이거예요. 22번. 그래서 22번이 되겠습니다. 현과. 품명에는 장조림 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조림 캔. 그냥 제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가액에 이것도 신용카드처럼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209 000 209 000 넣으면 이제 공급가액이 합계로 넘어가고 거래처는 박나영이 됩니다. 박나영.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은 1번 현금 분계예요.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 전표 되면서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1번이 끝났고요.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발행집계표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해라. 네, 요거 작성하고 저장하고 요거 작성하고 저장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네 번째 거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 2기 예정이니까 그런 다음에 위에서 불러오기 한번 눌러야 돼요. 이 서식은. 그리고 얘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네. 이거 저장 단추 없는 것은 자동 저장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행한 다음에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 이건 저장 단추가 있어요. 위에서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여기까지 하시면 수행과제를 1, 2번을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현금영수증 하나, 신용카드 하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하나. 근데 세금계산서 밑에다가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하나 더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래서 분계는 카드 분계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자, 혹시 이 문제에서 질문 혹시 있나요? 제가 좀 빨리 해버린 것 같은데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자, 면세 매입 계산서 하나 있고요. 그러면 계산서 매입이면 53이죠. 그 다음에 농산물 거래 내역서가 있고요. 예, 개인으로부터 마늘을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이 있네요. 영수증. 이거 좀 곤란하죠. 영수증. 예, 마트에서 영수증으로 뭔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건 확정 때는요. 예정 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부분이 있었다면 예정 때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산 관련 자료 이거는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돼요. 네, 다음은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구입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육공상사의 원자료 매입 내용 및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이다. 자, 제조업이죠, 제조업. 네, 앞에 어느 회차에서는 우리가 식당 한번 해봤었죠. 네, 식당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구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이거 가지고는 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제조하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가능합니다. 자료 1은 닭다리 정육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계산서이다. 네, 53번. 자료 2는 마늘을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서이다. 면건, 네, 번호는 모르겠지만 면건. 예, 이렇게 농산물 거래 내역서 이런 것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건이다 해서 면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자료 3은 생강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현면, 현면 매입에서 현면 찾으시면 돼요. 자료 4는 제2기 의제 매입세액 정산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네, 자료 4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산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5번 육공상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네, 중소기업 제조업. 그러므로 자료 2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중소기업 제조업의 공제율 여기 안 알려줬죠? 예,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 예. 그래서 104분의 4 공제율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여러분이 이건 공제율을 안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은 106분의 6으로 선택을 바꿨었죠?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아까 뭐가 일반 전표가 가냐면 요 생강 구입한 게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예, 생강. 왜냐면 이게 나는 현금류로 지급했다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간이 영수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제 제외. 예, 공제 못 받아요. 그냥 원재료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에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하고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자료 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자, 계산서 매입이잖아요. 53이죠. 계산서 매입은 53. 닭다리 정육이다 하고 수량 8,000 단가 만원 거래처는 준경유통 전자계산서이므로 1번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계산서 밑에도 나와 있고 자료 설명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출금 전표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적요의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 이 적요 내용을 선택하고 확인 하시면 이제 이게 끝났고, 두 번째 거 농산물 거래 내역서 거래 날짜 납품 날짜라고 나와 있어요. 12월 13일.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2월 13일로 입력합니다. 자, 유형이 매입인데 면세 매입인데 증빙이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면건. 그래서 60번이 되고요. 면건. 품명은 마늘. 수량은 100. 단가 지나가시고 금액에다가 200만원. 거래처는 조영준. 전자세금하고는 관계없으므로 지나가시고, 거기 거래내역서 밑에 보면 대금 지급 조건이다 해서 납품 시 현금 결제, 그러면 현금 분계로 합니다. 1번. 그러면 출금 전표 만들어지고 원재료 차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요 코드 넣어야죠. 이것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니까. 자, 적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부가,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자료 3번에 있는 것은 간이 영수증이에요. 이거는 증빙이 적격 증빙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거래 날짜 12월 20일, 거래 날짜 12월 20일. 그 다음에 구분은 차변 원재료 153번 10만원이고요.
대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101번 10만원. 출금전표로 해도 됩니다. 출금전표로 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 대체전표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과제 1번은 끝났어요. 수행과제 1번. 다음 문제는 수행과제 2번이죠. 자료 1번부터 자료 4를 참고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정산을 포함해서. 예, 이 정산 포함이라는 게 자료 4번을 포함해서 작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산을 포함해서 작성하라는 문제 우리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네 아주 잘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중간에서 약간 아래에 있죠?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면 되죠. 10월부터 12월. 그러면 여기 조영준하고 준경유통의 공급자가 여기 나타납니다. 확인하실 것은 조영준 선택하시고 여기 뭐 수량이라든가 이렇게 빈칸이 없는지 잘 보시고,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요 104분의 4가 맞는가도 확인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다른 그 식당으로 문제를 냈을 땐 2번 106분의 6으로 고쳐주었었는데 이건 104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준경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빈자리가 없는지 잘 보시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정산이 뭐냐면 매입처 명세 옆에 이겁니다. 이거. 네. 매입세액 정산, 의제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에는요. 예정 때는 이걸 안 하는데 확정 때는 한도 적용을 해야 돼요. 한도. 한도는 뭐를 가지고 적용하냐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액 자료를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매출액이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3번 탭에다가 여기 보시면 가번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 금액 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15번에 보면은 예정분, 확정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우리 자료 4를 봐보세요. 네, 여러분 자료 4를 보시게 되면은 23년 2기 7월부터 12월에 양념육 제조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8억 원인데 예정이 4억 5천, 확정이 3억 5천이다. 과세표준이 뭐예요?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정분에다가 여기 4억 5천을 입력하세요. 450 플러스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확정분에다가 거기 2기 확정 3억 5천을 입력하세요. 네. 엔터 치고, 그렇게 되면 이 8억 원에 대해서 한도율 50%가 적용이 돼서 한도액 4억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번에 밑으로 내려오면 당기 매입액. 매입액이 지금 8,200이에요. 8,200. 그러니까 닭다리 정육 8천만 원에 마늘 200 해서 8,200이 지금 면세 농산물 매입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자료 4번에 보시면은요. 자료 4번에 보시면은 지금 요 데이터는 입력을 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예정 신고 때 면세 매입세 1억 2,500만 원 요걸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지금 8,200만 원은 확정 때 거죠. 네, 예정 때 요게 있었어요. 예정 때. 그래서 이 자료를 거기다 입력해 줍니다. 1억 2,500만 원을
당기 매입액 저 19번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예정분에다 입력하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확정분하고 더해져 가지고 요 합계가 바뀌겠죠. 자, 예정분에다가 125 플러스 엔터 하시면은 합계가 이제 2억 7천만 원. 이거는 7월부터 12월까지 2기 전체의 매입액입니다. 예.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요. 밑에 공제 대상액이 104분의 4를 적용해서 공제 대상액은 7961538이다 라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 4가 있을 때는 과세표준, 예정분과 확정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매입에 관한 예정분 하나 입력하고 요 3개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 3가지를 줄 거예요. 지금 자료 4번에 있는 게 그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 더 있네요.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것도 입력해야 되겠네요. 여기. 예.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빼먹었어요. 이미 공제받은 세액란에 24번 예정신고분 여기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4 807 692 네, 하나 빼먹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공제한 거 예정신고 때라는 것은 9월달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게 480만 7,692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3153846 3153846 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장 단추가 없네요. 자, 이대로 두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 작업을 한 거예요. 다음에 3번 작업은 의제매입세 공제 내역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확정신고서에 요 금액이 반영되겠죠? 자, 전체 금액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신 다음에 10월부터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들어있는 금액에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받는 게 3153846 세금이 와 있죠? 예. 총 합계로 계산서 농어민 2개 합쳐서 3153846 이게 뭐와 같아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매입세액 정산 의제에 있는 이것과 같다 이겁니다. 3153846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것만 예, 우리 장부에 반영되는 회계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정 때는 이것만 하면 돼요. 매입처 명세 이거 가지고 요거 눌러서 여기 합계 찾아가지고 이걸로 예, 하죠. 근데 확정 때 이거 하나 더 작성합니다. 요거 하나 더 작성해요. 그래서 지금 자료 4를 주면서 매입세액 정산, 의제매입세액 정산을 작성하는 때 데이터 아까 3개가 아니라 4개였어요. 과세표준, 예정, 확정, 그 다음에 매입 예정분, 그리고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거 이렇게 4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여기로 반영이 돼요. 매입처 명세에 여기 3153846 예, 요만큼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153846을 메모지에다 메모해 주셔야 돼요. 복사가 되면 복사를 떠오는데요. 복사 되겠네요. 컨트롤 C를 해오거나 메모지에다가 복사해 놓으셔라. 아니, 기록을 해 놓으셔라.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 아까 저장까지 눌렀죠? 저장까지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을 하시는 겁니다.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은 일반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2기 확정이니까 며칠 날이죠? 12월 31일이죠. 예. 12월 31일로 입력해야 돼요. 2기 확정이니까. 그래서 원재료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원재료를 대변에 쓰겠습니다. 대변의 원재료 쭉 가셔서 붙여넣기. 아까 메모하는 3153846을 입력하시거나 의제매입세액의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적요에 그 타계정 대체를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옛날에는 넣었었는데 여기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대급금인가요? 애수금인가요? 대급금이죠?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31536846.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로 처리했던 그 농산물 매입하면서 전부 원재료로 처리했던 금액 중에서 아까 그 8,200만 원 중에서 315만 3,846원을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매입세 공제받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의 변동을 일으켜준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